안녕하세요. 김소도 강사입니다. 오늘은 챕터 3 민주정치의 발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민주정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보시죠. 자, 아테네의 민주정치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먼저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는 민회는 뭐 다 그 성인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회의하고 이런 거 그런 거죠. 자, 평의회, 배심원제, 공직자, 특히 이 공직자 보세요. 추첨, 윤번 뽑아서 지위를 잡거나 또는 돌아가면서 그 공모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도편 추방제는 뭐예요? 도자기를 깨가지고 거기다가 나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써가지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한적 민주주의의 특징은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했어요. 이 정치에서. 자, 이게 초기 민주주의 특징인데, 자, 여기서의 문제점으로는 이런 걸 봤어요. 중구정치.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야 이렇게 하자. 근데 전부 다 막 그거 괜찮다.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이게 나쁜 쪽으로 정치가 이행되는 이런 폐단이 발생했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이 대중이 돼서 하는 정치, 중구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폐단이 있었다. 자, 이게 근대 이전의 정치입니다. 자, 저번에 그 챕터 1에선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대 시민혁명과 정치 발전. 자, 이런 근대에도 이러한 민주주의가 있었다. 이런 민주주의 있었지만 제한적 민주주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입니다. 시민사회 형성.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왕정을 타파하고 시민사회를 형성하였다. 자, 시민혁명이 사상적 기초가 된 거 보시죠. 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천부인권사상 1번 쓰시고요. 자, 2번 사회계약설 체크하시고요. 3번 계몽사상 쓰시고요. 4번 추가하세요. 4번 국민주권입니다. 국민주권 추가하세요. 자, 이게 문제 4번에 나오니까 한번 그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시민혁명으로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 시민혁명의 한계를 보시죠. 자, 참정권의 한계, 재산이 많은 부르주아들이 참정권을 독점하였다. 아까 말씀은 아니고 챕터 1에서 했던 걸 한번 복습해볼까요? 자, 근대가 있고요. 이게 근대 이전이죠. 이전. 근대 이후는 현대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돼요?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상권 분립이 됐어요. 자, 아까 상권 분립이 뭐라고 그랬죠? 그때 챕터 1에서 왕이란 놈을 세 개로 쪼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돼요? 왕이라는 걸 세 개를 쪼갰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국민은 여기에 소외됐다. 국민은 소외됐다. 이 국민을 우리는 포함시켜야 돼 라고 하고 나온 게 현대사회로 간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있어졌냐? 보통선거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일하게 아첨할 수 있는 건 선거 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가질 때, 선거권을 가질 때,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그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한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서 현대 정치가 마련될 수 있었다. 야, 이 부분은 지난 챕터 1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정권의 한계가 있었고요. 기회균등의 한계가 있었어요. 형식적 평등, 부익부 빈익비. 어떻게 돼요? 권력자들끼리만 평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 평등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만 권력을 가지니까 부익부 빈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 민주정치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보시죠. 자, 1번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 자, 1번 참정권 확대 운동과 보통선거제 복지 이념의 정착 이렇게 있고요. 자, 현대 정치의 특징으로 나오는 예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하고 가시죠. 자, 옴부즈맨 제도가 있고요.
주민 소환, 주민 발안, 국민감사 청구 이렇게 있는데요. 자, 옴부즈맨 제도가 뭐냐? 옴부즈맨 제도는 지금 말은 상권 분립인데요. 가장 권력이 강한 건 특히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은 어디에 수반이죠? 행정부죠. 자, 행정부가 너무 세니까 입법권이나 사법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빨리 좀 실효성 있게 좀 우리가 통제를 해보자라고 해서 행정부 내부에서, 자, 행정부 내부는 아니고 국회에서 임명한 조사관이 감찰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사, 감시하는 제도. 이게 옴부즈맨 제도예요. 같은 말로는 행정감찰 전문인 제도라고도 하죠. 자, 이게 옴부즈맨 제도입니다. 자, 두 번째, 주민 소환. 우리나라는 국민 소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주민 소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장 등을 주민들이 너무 싫다, 같이 너무 싫다, 내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조건에 맞추어서 내보내는 제도죠. 자, 이거는 아마 뒷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보시고, 주민 발안, 국민 발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국민 투표만 있을 뿐이에요. 자, 주민 발안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지자체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감사 청구가 있어요. 국민감사 청구는 국민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 좀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뉴스 같은 걸 보시면은 가끔씩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느니, 국정감사를 해야 되는 이런 말을 해요. 자, 국정감사는 기간을 정해서 그 감사원에서 국가의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제도고요.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기간 정하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임의적으로 정해서 하는 제도를 국정조사라고 합니다. 자, 국민감사 청구 제도도 이와 비슷하겠죠? 대신에 주체가 일반 국민이 감사해달라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이 감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제도가 현대 민주정치에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 풀면서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간접민주주의의 일반화가 되었죠. 자, 2번 현대 민주정치의 과제를 보시면은 1번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2번 호남민주정치, 3번 사회통합, 4번 인권보장. 다 좋은 말들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온다면 읽어보시고 정의에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자, 이제 드디어 학자들에 대한 정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줄이 좀 삐뚤어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자, 인간 본성론에 대해서 선악설, 백지설, 성선설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상태, 요거 알고 계셔야 되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거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홉스구나,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음 자연법인데요. 자연법이 무엇이냐? 자연법이란 거는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 같은 그 개인에게서 절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자유, 생명권,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자연법이다. 이런 자연법을 인정하느냐? 다 인정합니다. 옛날에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권 시설에서는 왕이 신이에요. 그러면은 그 왕은 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왕권 시설에서는. 그걸 비판하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연법을 모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방식을 보면은 전부, 일부, 그 다음에 양도 불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이따가 이 저항권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권 이론을 설명하면서. 자, 주권 이론을 보시면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홉스는 군주주권론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얘네는 국민인데 간접을, 얘는 직접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아까가 아니고 지난 챕터 2에선가 이 루소에 대해서, 루소의 글을 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루소는 투표할 때만 당신은 노예에서 벗어난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고, 직접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자체가 주인인데 그 계약 방식에서 그 주권을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가 불가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권. 제가 저항권이라는 거는 국민이 주인일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국민이 주인일 때만. 자, 그렇다면은 이 홉스의 입장에서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겠죠. 군주가 주인인데. 그 다음에 로크는 인정하겠죠. 그 다음에 루소는 말이 없겠죠. 왜? 어차피 양도하지 않았으니까. 양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국가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는 군주국이죠. 절대 군주국. 그 다음에 절대 군주국. 이거 입헌 군주국이고요. 여기는 민주공화국이죠. 그렇겠죠. 군주국이었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간접적으로 군주에게 이양했고, 이거는 헌법에 따라야 되니까 입헌 군주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은 직접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논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은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 될 거고요. 자, 그 밑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려 보시죠. 자, 제5차만 보시죠.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 한마디로 보통 선거가 정착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 28년이 되어서야 이렇게 보통 선거가 확립되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는 그 내용이 넘어가시고요. 문제 보실게요. 31페이지.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와 유사한 현대의 제도는 고대 아테네에서는 참주,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한 제도가 있었다.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써서 도편 추방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사한 거는, 자, 1번 검찰 제도는 그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그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2번 옴부즈맨 제도는 행정부에서, 이거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 중에 주민 소환과 비슷한 거 있죠. 쫓아내는 거, 그 내용을 하는 거죠. 옴부즈맨 제도는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그런 통제가 힘든 그런 부서 같은 거를 좀 감찰하고 감시하는 거죠. 옴부즈맨 제도. 그다음 3번 주민 발안 제도는 주민이 법안을 발의한 내용이고요. 주민 소환 제도와 이렇게 도편 추방제와 마찬가지로 그 고위 공직자를 쫓아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답은 4번. 5번 국민감사 청구 제도는 그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2번. 아테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어요. 자, 1번.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추구했다. 맞죠? 집정민주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자, 2번. 직접민주주의지만 여자, 노예, 외국인은 시민권이 없었다. 제한적 민주주의였고요. 3번.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죠. 생활 양식의 민주주의는 현대에 들어와서 발생한 것입니다. 4번. 공직자 선출은 추천제, 윤번제 맞죠? 이거요. 그 공무단위권에 대해서는. 5번.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로 민회가 있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과 같은 공직 선출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공직은 누구나 담당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누가 담당하도 큰 차이가 없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업 공직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아니죠.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자체가 그냥 시민인 거죠. 자, 틀렸습니다. 니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능력은 관계없습니다. 디귿 시민에게 국가 업무를 담당할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됐다. 맞습니다. 리을 능력이나 재산이 공직 선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맞습니다. 답은 디귿 리을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다음 32페이지 4번. 근대 시민혁명을 뒷받침한 사상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가는 시민의 계약의 산물이다. 사회계약설이죠. 2번 통치권자의 도덕성을 최고의 자질로 뽑았다. 이거는 내용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근대 시민사회에서. 3번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하였다. 맞습니다. 국민주권설이죠. 인간은 이성적 존재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계몽사상이죠. 5번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존엄한 권리 천부인권사상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근대 시민혁명으로 형성된 정치 원리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업, 이펀주의 맞죠? 니은 사회권 보장 아니죠? 사회권 보장은 현대에서 났습니다. 디귿 직접 민주주의 아니죠? 이건 초기 민주주의죠. 리을 국민주권주의 맞죠? 5번 미음 권력 분립 맞죠? 상권 분립. 답은 3번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문제 6번. 다음은 각국의 보통선거 실시 시기에 대한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보통선거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이다. 지난 챕터 2에서 제가 선거에서 말씀드렸을 때 표의 등가성은 뭐라고 했죠? 평등선거로 말씀드렸죠. 자, 1번이 틀렸죠. 저 밑에 3번 쓴 거 오답이고요.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보통선거의 실시로 대중민주주의가 본격화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선거의 실시가 되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 그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중민주주의가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거죠. 3번 보통선거의 실시로 영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그 표를 한번 보시죠. 보통선거의 실시로 이렇게 여성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번 시민혁명 직후에는 보통선거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맞죠? 제한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민혁명 이후에도 성별에 따라 참정권 차이가 있었다. 자, 맞죠?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성이 이렇게 투표권을 갖게 된 거는 현대사회, 시민사회 이후에도 몇 년 훨씬 지나서죠. 5번도 맞습니다. 자, 7번.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국가 역할에 소극적이고 중시하는 가치는 자유고 국가 예산적 복지 비중은 작게 되니까 국가는 이거는 그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 다음에 나는 보시면은 국가의 역할은 적극적이고 자유와 평등 둘 다를 중시하지만 솔직히 평등을 더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복지 비중은 크니까 이거는 평등 위주의 민주주의죠. 자, 보시죠. 기업 가는 최소의 정부를 최선의 정부로 강조했다. 맞죠? 자, 가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죠. 그러니까 가는 맞습니다. 작은 정부 추구. 자, 니은 가는 빈부격차의 완화를 최우선 아니죠. 나가 그렇게 생각했죠. 자, 틀렸습니다. 니은은. 디귿 나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나는 기회의 공정성과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돼. 맞습니다. 미음, 가는 영국, 나는 미국.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음 34페이지 8번 보시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통선거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맞죠? 2번 직접 민주주의가 일반화되어 있다. 아니죠. 제가 지난 챕터 2에서 현대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를 위주로 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하는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3번 대중민주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4번 평등한 자유와 실질적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맞습니다. 5번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러지? 좋은 말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답이 아닌 걸 찾기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 4 정치 권력과 법치주의를 보시죠. 자, 1번 정치 권력의 의미와 성격을 보시겠습니다. 자, 정치 권력을 권력과 권위가 있는데요. 권력은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다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어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반면에 권위는 지위, 하는 힘이라는 의미가 있고, 자, 공통점은 이게 모두 다, 자, 공통점은 지위에 복종할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권력과 권위는. 반면에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권력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권력이 있다라는 거는 권력자다라는 건 보통 뭐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위. 특히 뭐 공권력을 다룰 수 있다거나 이런 지위죠. 반면에 저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에서 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격,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권위로부터 출발해서 권력을 얻었을 때 가장 합법성과 정당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의미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폭력과의 차이는 정치 권력은 합법적이고 폭력은 비합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징, 지배와 복종 관계를 보시면은 자발적 동의와 합의에 따라 형성되고 계약적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적 상호작용. 자, 뭐냐면은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로 인해서 그 지배와 복종 관계가 되었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을 누가 돼요? 계약의 주체는요, 권력자. 아니지, 그냥 지배하는 사람과 치자와 피치자.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자, 지위와 복종 관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이 치자가 A였는데 선거로 떨어지거나 몽고에서 바뀌고 B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의 당사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파기가 돼야죠. 그렇죠? 그에 대한 내용이 다음에 나오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다. 자, 공권력은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국가 공적 영역 내에 다른 기관이 이런 행위를 한다면 그 역시 공권력에 발휘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2번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보시죠. 자, 정치 권력 정당성,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와
동의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옛날에는 왕을 신에서 찾았다. 지금은 시민의 계약과 동의 찾는다. 이런 내용이고요. 정당성의 근거, 합법성과 도덕성인데요. 합법성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도덕성.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자, 정당성의 근거는 합법성 플러스 도덕성이다. 자, 합법성 보시면은 밑에 표를 보시면은 합법성은 정치 권력 행사의 형식적이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합법성은 형식적 근거예요. 밑에 도덕성, 정치 권력 행사의 실질적 근거, 실질적인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